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지난 영상에서 이 차녀, 즉 둘째 딸에 해당하는 D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 삼남 또는 이 소남이라고 하죠. 즉 막내 아들에 해당하는 이 간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간인데요. 예, 그친다 소리죠. 하던 일을 그만둔다, 그친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 형상을 보면요. 밑에 음이 두 개가 있고 맨 위에가 양효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친다는 의미에서 간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계의 이름은 간이라고 하고요. 간계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산인이 됩니다. 이게 왜 그친다는 의미냐면요. 양이 두 개 위에 양이 맨 위에 있죠. 그래서 제대로 있는 거죠. 양은 위에 있고 음은 밑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맨 위에 있어서 만족스럽기는 하나 양의 입장에서는 발산, 이 팽창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맨 위에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는 거를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위로 향하는 것을 그만 스톱을 해야죠. 그쳐야죠. 그래서 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친다는 의미는 가만히 있는다는 거거든요. 동작을 하다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행위를 그친다, 정지한다, 그만둔다, 조용히 있는다는 것이죠. 이 자연에서 조용히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이 산입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언제나 항상 있죠. 그래서 이 양은 이 산 봉우리, 산 꼭대기를 의미해요. 등산을 할 때 산 정상에 다다르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죠. 이게 가장 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등산을 하다가 산 정상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오르는 일을 그만해야죠. 오르는 일을 그쳐야죠. 그만 중지를 해야죠. 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하던 일을 이제 중지하고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다. 그 대표적인 상징물이 이 산이 된다. 그래서 이 간계가 의미하는 바는 이게 산을 의미합니다. 이게 산을 의미하죠. 그리고 괴의 순서는 일곱 번째죠.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순풍, 육감소, 칠간산. 그래서 일곱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칠간산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간상년, 이 간은 위에가 연결되어 있다. 그 얘기죠.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역은 음과 양이 그 대대관계로 돼 있죠. 서로의 존재가 자기의 존립 요건, 존재 요건이기도 하죠. 즉 동전이 앞면이 있다는 이야기는요. 뒷면이 있음을 전제로 앞면이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대관계를 전제로 맨 밑에도 끊어졌고 가운데도 끊어졌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위에만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음양 대대관계를 전제로 위에가 이어졌다. 그 한마디면 이 전체의 모양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께는 위에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가 있으면은 양의 주도권을 쥐죠. 이렇게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장남, 차남, 막내 아들, 이 삼남에 해당하는 이 괴들을 보면은 모두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입니다. 여기도 음이 두 개, 여기도 음이 두 개, 양이 하나. 장남은 가장 먼저 왔고요. 차남은 두 번째 왔고, 이 간께는 밑에서부터 세 번째로 왔기 때문에 가장 늦게 왔죠. 그래서 삼남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막내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들에 해당하는 개는 양이 주도권을 쥐죠. 양이 주효라고 그랬어요.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기서는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면 양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딸에 해당하는 개들을 보면은 양이 두 개고 이게 음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음이 희소성이 있고
따라서 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음이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음이 가장 먼저 왔기 때문에 장녀, 두 번째 왔기 때문에 차녀, 세 번째 왔기 때문에 그 삼녀가 되죠. 막내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든 게 이게 다 반대로 돼 있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요. 그렇듯이 이 막내 아들은요, 막내 딸하고 반대가 돼 있습니다. 위에가 양인데 여기는 음이고요. 두 개인데 여기는 양이 두 개예요. 이 장남께도 그렇습니다. 아, 밑에가 양인데요. 여기 장녀는 밑에가 음이에요. 장녀는 위에가 양이 두 개인데요. 장남은 음이 두 개예요. 다 이렇게 장남은 장녀와 차남은 차녀 또 삼남은 삼녀와 모두 음양이 반대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들에 해당하는 양을 의미하는 궤에서는 이 양들이 주도권을 쥔다. 주인 노릇을 하고 그 딸들의 궤, 어, 음들의 궤에서는 음효가 주도권을 쥔다.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죠.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양들인데 다 음들이고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이 가운데 있는 효가 주도권을 쥡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용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역에서 중용을 얻었다. 그 표현을 득중이라고 합니다. 중용을 얻었다. 중용을 얻었다는 이야기는요. 그 때를 얻었다는 거고요. 어, 오랜 기다림 끝에 나가서 활동하고 어, 그럴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위를 마땅한 자기의 일할 지위를 얻었다는 것이죠. 포지션을 얻었다. 이렇게 중용을 얻으면은 밖에 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상황과 때에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용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를 주역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 셋, 딸 셋을 이렇게 낳아서 여덟 가족이 되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대로 돼 있듯이 장남과 장녀는 역시 반대고요. 모든 것이요. 첫 번째도 반대고, 두 번째 효도 반대, 맨 위에 있는 효도 반대. 이 중남과 중녀도 모든 게 다 반대로 돼 있고요. 이 삼남, 막내 아들과 막내 딸도 그 모양이 반대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고 보면 쉽죠. 이런 원리가 원리의 입각에서 보면 자동적으로 애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애운다는 표현보다 그냥 그대로 인식이 되죠. 이렇게. 예, 이 간께는요, 양이 위에서 있으니까, 음들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상에 불만은 없어요. 만족을 하죠. 그러나 양의 성향을 어, 어, 발현하기 위해서는 더 돌진하고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양은요. 더 행동하려고 하는데 우애가 없기 때문에 더 갈 곳이 없어요. 마치 산 봉우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이게 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친다, 하던 일을 그만 중지한다, 그만둔다, 수도본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게 그칠 간자인데요. 간자를 보면은 날일에 이게 성씨를 의미하는 거죠. 그거로 이렇게 파자해 보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성씨는 그 문중과 문중을 그 구분짓는 그 경계에 해당하기도 하고 이게 문중의 근원이기도 한 거죠. 근본이기도 한 거죠. 이를테면 뭐 경주 김씨다, 김해 김씨다 이런 식으로요.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조가 있죠.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해가 뜨고 지는데 그 경계가 된다는 거죠. 보통 중국 내륙이나 우리나라 그 해안가 이런 데가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 우리는 그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 몇 곳이 없죠. 우리나라 그 김제인가요? 거기서는 이 지평선이 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다른 곳은 대부분 해가 뜨고 지는 곳이 산입니다. 산. 산 위로 그 일출이 보이고요.
또 선라이즈뿐만 아니라 선셋, 그 일몰도 그 산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친다는 거죠. 예, 이게 그친다는 의미가요. 그리고 이게 그친다는 의미의 간자에다가 책받침을 하면은 이게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마치 이 양이 위로 더 올라갈 곳이 없으니까 그치듯이 이게 나아갈 곳이 없으니까 뒤로 후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나는 퇴짜가 되죠. 여기다 나무목을 하면은요, 나무가 위로 올라가는 일을 그만두고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뿌리 근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친다, 머무른다인데 마음에 그친다, 마음에 머무른다. 어떠한 생각을 계속 그거를 머무르고 마음에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한이죠. 예, 이게 다 그칠 간자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간은 선천에서는 일곱 번째죠. 아까 여기 괴의 순서에 해당하는 여기 일곱 번째죠. 그리고 후천에서는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죠. 1, 2, 3, 4, 5, 6, 7, 8. 이게 간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 후천 8개의 숫자 배열은 낙서의 수에서 온 거고, 그거에 맞게 그, 그 괴를 그린 것이 후천 8개입니다. 낙서의 원리에 맞게 그린 것이. 이쪽은 하도수의 원리에 맞게 그려진 것이 선천팔계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문왕팔계도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복희팔계도라고 하는 반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식간을 배속시키는 걸 낙갑을 한다고 그러죠. 이것도 아셔야 되고, 이제 지지는 방위를 의미하죠. 늘 밑에 쪽이 북쪽이 되죠. 북쪽에서 남을 향해서 봤을 때 좌측은 언제나 동쪽이 되는 겁니다. 서쪽은 오른쪽은 서쪽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은 홍범의 원리까지도 여기에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홍범도 이거 홍범수라고도 합니다. 홍범에서 첫 번째는 그 오행이요, 두 번째는 오사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은 그 팔정이라고 그러죠. 4는 오기고요. 다섯 번째는 황국이고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아홉 번째가 오복과 육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타담한 거죠. 이거를 잘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주나 주역, 동양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기본으로 디폴트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간계는 후천에서는 이게 여덟이 된다. 거고요. 이게 간은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니까 양이 희소성을 가지죠. 그래서 양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양이 희소성을 가지니까 양이 같이 있고, 그러니까 양 의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이 소성계의 주인이 여기 맨 위에 있는 양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위에 있으니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죠. 이게 이제 현실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어, 이제 사실은 더 나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봉우리 끝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보면 만족만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느냐.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음들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강력한 양이 위에서 버티고 있는 형국과 같아요. 이게 이 일을 추진하다가 이제 그만 스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차피 이 간계는 이 양효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막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현실에 만족하고 스톱, 그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조금 중단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요, 또 이거는 소남, 이게 막내 아들을, 이게 장남은 그 큰아들은 장남, 둘째 아들은 중남, 막내 아들은 소남, 이렇게 주역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이 인체로는 손을 의미합니다. 손. 예, 이게 인체로 보면 간께는 머리고요. 이 곤께는 오장육부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배에 해당하고요. 이 태께는 입에 해당합니다.
즐겁게 말하고 웃고 먹고 하는 이 감깨는 쥐라고 그랬고요. 또 이게 감깨는 쥐라고 그랬고 이 산을 의미하는 이 간깨는 손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깨는 움직이는 것이니까 발을 의미한다. 손깨는 이렇게 음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경우니까 공손하지만 좀 은밀하게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그 허벅지 안쪽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는 그 리께인데요. 이거는 밝게 사물을 볼 수 있으니까 눈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리고 동물로 오면은 이게 개가 되죠. 개가. 개도 주인이 있는 집에서 그치고 있죠. 머무르고 있죠. 예, 이렇게 감개는 돼지를 의미하고요. 건개는 말을 의미하고요. 이 대개는 그 양을 의미하고요. 이 곤개는 소를 의미하죠. 리개는 꿩을 의미하고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뭐 이 손개는 이 닭을 의미하고요. 진개는 용을 의미하고요. 간개는 개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간개는 이게 토에 해당하죠. 토 중에 양의 토, 무토에 해당하죠. 그래서요, 아, 서경 홍봉 부지에 보면은 가운데 자리가 오황극인데요. 이 황극은 괴가 없는데 누가 이 황극 자리에 있느냐? 이 간괴가 황극을 대신합니다. 예, 그게 양토이고. 그리고 이제 방향으로 보면은 여기는 북쪽이고 동쪽이니까 동쪽과 북쪽 사이에 있는 거죠. 예, 동북방이죠. 예, 우리가 간방의 후예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간방이다. 그러면 저 바이칼호 있는 그 근처거든요. 어, 우리 민족의 백두산 호랑이, 이게 다, 간방이죠. 예, 이런 정도는 필수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진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자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애우지 않으려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예, 이 8개를, 주요 공부를 조금, 내실 있게,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이 주역 경문을 직접 공부하기보다 이 주역의 원리에 해당하는 이 개사전과 설계전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공부를 않고 막바로 주역 64개 그 경문을 보시면 실력이 제대로 안 늘어요. 사상무각이죠. 그래서 이 설계전은 이 8개의 궤를 설명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예, 공자의 10익 중에 하나죠. 예, 설계전은 소생이 이거 8개 각각에 대해서 설계전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걸 해야 이 주역이 변화에 관한 책인데 이 변화의 원리가 이 8개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가 변하고 자연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 인간사가 어떻게 변하고 이게 다 궤로 표현이 된 것이거든요. 그걸 설명한 것이 설계전이에요. 설계전은 1장서부터 11장까지로 돼 있는데요. 1장은 주역을 성인이 만든 취지를 설명을 했어요. 유찬어 신명, 천지신명을 돕기 위해서 주역을 만들어 놓아 이렇게 돼 있고요. 2장은 역시 주역이 추구하는 바와 아울러 이 하늘의 도를 이게 태극에서 양의가 나왔고 양의에서는 음양 또 사상 8개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맨 위에는 하늘에서는 음양, 땅에서는 강요, 이 사이에서는 사람에 해당하니까 인의. 그래서 이걸 삼재라고 부르고요. 삼재가 모아져서 하나의 소성계를 이뤘고요. 이 소성계가 2개 포개져 있으면은 대성계가 되고 그것이 64개가 있는 것이 주역계입니다. 주역계 하나하나가 우주 변화 원리를 다 담고 있어요. 즉 하늘의 어, 우주의 변화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기호 내지는 상징물들이라고 봐도 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설명한 것이 설계전 2장이고요. 이제 8개의 그 구체적인 원리, 예, 그거를 설명한 것이 설계전 3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설계전 3장은 이 선천팔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잡고 있고, 산택이 기온을 통하고, 땅에서 가장 높은 산과 가장 낮은 그 연못이나 강이나 바다가 기온을 통해야 된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거죠. 무르익은 상태에서 내풍이 서로 부딪혀줘야 된다는 거죠. 내풍이 상박을 해야 지금 분위기가 성숙된 데다 대고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어떠한 계기나 단초되는 그 사건이 있어야만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변화가 이루어져서 진행하는 것은 수화가 서로 이게 불상패한다고 그래요. 서로 이렇게 패자가 어긋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이게 이제 상패죠. 어긋나니까. 근데 안이 불이니까 이렇게 어긋나지 않는다니까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이렇게. 예. 이렇게 어, 하늘과 땅의 제자리를 잡고 있고 이 나머지 산택이 통기하고 내풍이 부딪히고 수화가 서로 어긋나지 않고 일정한 관계를 맺어줘야만 우주 만물이 생겨나고 변화하고 자라고 하는 원리가 이 설계된 3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와 관계된 것은 이게 산이기 때문에요. 기운을 서로 나눈다, 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설계전 4장에서는 요 간과 관련해서는 이 8개가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원리를 설명한 거죠. 이렇게 간은 여기서는 괴명을 얘기했죠. 다른 데서는 여기 상징물로 표현한 것도 있거든요. 이게 간하고 태께는 이게 천지 건공과 아울러 괴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으로서 그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산으로서 그친다 해도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친다, 그만둔다, 하던 일을 스톱한다, 중단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산과 같이 제자리에서 있는다니 중단한다는 얘기죠. 옛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산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친다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양이 두 음을 막고 있다. 음이 이렇게 나가려고 위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강력한 양이 막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산천대축계라는 게 있죠. 강력한 양이 막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쌓아 올리는 거죠. 내공을 쌓고 실력을 쌓고 공부를 하고 역량을 키워 나가고 하는 것이 산천대축계예요. 대축 크게 쌓아 올린다. 이게 양요가 밑에 음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이렇게 막혀가지고 더 못 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산 봉우리 아까 산 정상이라고 했죠. 그 양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원리를 이 8개의 개가 각각 해서 구체적으로 사건이 벌어지고 물건이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모두 이 후천의 원리입니다. 이쪽은 원리적인 이야기고요. 그런 원리, 그런 이론, 테마 하에 그것이 그 이론, 원리에 맞게 작동하는 시스템이 후천 8개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후천 8개의 그 더 역할과 시간, 방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요. 상제가 우주 조물주가 이 진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움직임을 의미하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 손에서 여기 진에서 출발 싹이 딱 터서 이 손에서 가지런히 깨끗하게 이렇게 떡잎으로 갈라지고 배양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리에서는 마물들이 자기의 속성을 최대한 발현을 해가지고 모두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상견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곤에서 이거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저장하고 길러내는 역할을 하죠. 길러내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고요. 여기 태에서는 이제 태어나서 키우고 하는 목적이 결실을 맺기 위한 거니까요. 여기는 이제 수확을 얻어서 기쁜 겁니다. 그렇게 기쁘다고 돼 있고요.
여기서는 싸운다고 그랬어요. 건에서 싸운다. 이렇게 건에서 싸운다. 이거는 장녀와 차녀, 어머니, 막내딸 다 음을 의미하는 쾌이고 이제 양을 의미하는 쾌로 전환되는데 그 힘 대 힘이 부딪혀는 거죠. 힘과 힘이 이렇게 지각판과 지각판이 서로 이렇게 힘과 힘이 부딪히면 나중에 제자리를 찾아가죠. 일종의 조정하고 교체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에서 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마치고 교대가 되면은 교체가 되면은 이제 겨울에 1년이면 당신 고생했어. 어, 동료들을 위로를 하고요. 본인도 쉬는 거죠. 고생했다. 올해는 이제 겨울은 좀 쉬고 충전을 해야죠. 그리고 간에서 하던 마무리 조금 남은 걸 모두 마무리를 짓고 또 새로운 일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후천의 원리입니다. 후천 팔계. 세상 만물이 어떻게 생겨나고 자라나고 변화하고 하는 원리가 다 현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은 후천 팔계고요. 그 원리적인 속성은 이 선천의 원리가 적용돼서 후천으로 발현 드러나는 거죠. 예. 이제 설계전 5장에 보면은 이 간기에 대해서는 이 간에서 이루었다고 말한다. 이건 뭐냐면은 간은 동북방에 괜히 여기 동북방이죠. 동쪽, 북쪽에 사이에 있으니까 동북방에 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만물이 끝맺음을 이루는 장소라는 거죠. 만물이 끝맺음을 이루는 장소이고 and 그리고 또 시작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이게 만물이 여기서 하던 일을 다 마무리 짓고 새로운 일을 시작도 여기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간에서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끝맺음을 이루고 시작하는 것을 이루고 그래서 간에서 이루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 설계전에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 성종성시라고 그래요. 성종성시 그러면 1년으로 오면은 입춘에서 1년이 시작하죠. 음력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 아니라 입춘입니다. 예, 사주도 그렇게 입춘 절기력을 따지죠. 하루도 그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원리를 보면요. 아까 모토가 이게 양토로인 모토라고 했거든요. 이 간토는 모토예요. 모토가 이게 자수를 극을 합니다. 여기가 자수죠. 극을 하니까 이 겨울에 해당하는 수가 여기서 끝을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는 어, 이게 진은요 양의 목이에요. 간목에 해당하죠. 간목이 무토를 그걸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토 입장에서는 간목이 칠살이 되는 거죠. 이 무토가 자수를 그걸 하고요.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시성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물을 끝맺히고 또 만물을 시작하는 것은 간보다 더 잘하는 것이 없다. 이게 설계전 6장. 여기 간에서 하던 걸 끝마치고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이 간에서 한다는 거죠. 고로 산택이 통기, 산과 이 연못이 기운을 나눠야 선천에서는 그게 분위기 조성이라고 그랬죠. 기운이 무르익어야 그런 다음에야 이 건곤의 작용이 생겨가지고 우주 만물이 생겨나고 자라나고 변화가 된다. 이게 설계준 6장은 이른바 묘시문이라고 그러죠. 이게 주역하는 사람들은 이걸 암송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죠. 이걸 단순히 그 무감각적으로 암송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런 걸 생각해가면서 해야 돼. 그런 걸. 이 선천팔계와 후천팔계의 원리를 생각해가면서 그 암송을 해야 그래야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공부를 해서 늘 이 원리에 맞게 비즈니스를 하면요 무사무탈합니다. 큰 뭐 어려움도 없고
잘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3장에서 6장은 3, 4장은 선천을 설명을 했고 5, 6장은 후천을 설명을 했어요. 후천 팔기를. 이제 7장이어서 11장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각 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7장에서는 가는 그치는 거다. 멈추는 거다. 양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산꼭대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8장은 가는 개가 된다. 개도 주인이 있는 곳에서 있어요. 주인을 떠나가지 않, 주인의 있는 곳에서 그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인이 어디 출타를 해도 집을 지키고 있죠. 항상 그렇습니다. 이 개는 그 멍멍거리고 이렇게 짙어서 강할 것 같으나 속에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유순하죠. 개는 겉으로는 보이는 그, 짙고 막 물고기처럼 대들은 사납고 강한 것 같으나 안에는 유순한 음이 있기 때문에 개는 유순하죠. 그리고 구장에서는 이 가는 손이래요, 손. 예. 이게 가는 이게 손이죠. 아까 이거를 그 성종 성시 하던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이거 끝마치고요. 저거 다시 시작하세요. 뭐세요? 이게 지시를 한다는 얘기죠. 지시를. 그래서 이게 리더에 해당하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방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그 장래성이 있다.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손에 해당하고요. 이게 리더 역할 이렇게 지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발은 어, 움직이는 거죠. 여기 발은 지는 이게 이제 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끝마치고요. 저거 다시 시작하고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손이니까. 그래서 이 홍범에서 이 황극의 자리를 이 간계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요, 간은 여기 아버지께, 건께에서 이 마지막 상위 효가 이렇게 어머니한테로 이렇게 싹 들어가서 요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요걸 세 번째 거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간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막내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남, 적은 아들이라 이거죠. 가장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직 뭐죠? 이 성정이 뚜렷하게 이게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내시에 해당한다는 표현이 여기 있어요. 얘가 아직 성적인 이게 성징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전이니까 그렇다. 그래서 내시 환관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예, 이제 설계전 11장은 이제 간계 요거에 대해서 각 개에 대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 해놨죠. 구체적으로요. 간은 산이다.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그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옛날 사람이 보기에는 산이었다는 거죠. 물은 홍수가 많이 지면은 이게 황하 같은 경우는 강줄기가 이게 조금씩 바뀌죠, 이렇게. 예. 그러나 산은 늘 제자리에 있죠. 제자리에 그쳐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가는 이 경로, 이른바 이게 지름길이라는 얘기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그 진께는 큰 도로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진께죠. 양이 밑에 있고 위에 음들이 두 개 있는데 이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이 움직여가지고 이걸 뚫고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도로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간께는 일로 이렇게 하다가 위에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길이 아니에요. 뭐 어디를 확 이렇게 진께처럼 확 마음대로 이렇게 가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길이니까 이제 뭐 오솔길 그런 거나 이 지름길 그런 거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간은 작은 돌멩이다. 이게 산에 이렇게 땅에 이 지표에 있는 조그마한 그 돌멩이를 간이라고 그러고요. 어,
이게 이제 간은 위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단다는 것이. 그래서 작은 돌멩이를 의미하고 이게 중간 돌멩이는 단다는 것이 가운데 있는 거죠. 이 간깨고요. 가장 이제 큰 거는 이게 이제 진깨죠. 단다는 것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죠. 예, 가장 큰 돌멩이가 되는 거죠. 이게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 모습, 이 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에 있는 그대로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이걸 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다 자연에서 가져온 거니까요.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 삼역이라고 할 때 변역 또 뭐 부력 그다음에 역, 역은 이다. 시울이 있다, 이자를 쓰는 거죠, 그때. 달이, 초승달서부터 보름달, 금음달 이렇게 보듯이 이게 다 자연에서 상을 따왔기 때문에 그래요. 요 음양으로 돼 있는 거에 그 음양의 원리적으로 이 자연 현상들을 여기에 다 포함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범주 내에 다, 배속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간이라는 그릇에 많은 그 형상들을 여기다가 담을 수가 있죠. 많은 물건들을 이 간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되는 겁니다. 많은 물건들의, 이게 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건 작은 돌멩이이기도 하고요. 지름길을 의미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다 이걸 보면은 그렇게 여기에 배속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인체 전보다 놓고 봤을 때 배는 여기 권깨, 머리는 건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손은 이 간깨에 배속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성이 있어 보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까 성종 성시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이거 빨리 하세요. 이거 그거 끝마치고 다음에 뭘 다시 하세요. 다 손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죠. 손가락으로 지시를 하든지. 그리고 이거는 문골이다. 이게 큰 문 같지 않아요? 문. 예, 문을 의미하죠. 큰 문을 이제 대궐물, 이 골이라고 그러죠. 골문이죠. 예, 그리고 이게 예, 과라라고 그래서 과는 나무에서 열린 그 열매를 과라고 그러고요. 어, 이거는 이제 풀에서 열린 과일을 라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 우리가 그 제사상 그 진설을 할 때도 조율시 이렇게 나가고요. 앞에 있는 게 대부분 그 과일이거든요. 과일 중에서도 나무 과일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뭐 딸기나 수박 이런 거는 그 나무, 늘 북쪽에서 좌측이 우선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좌측에 대추가 먼저 오는 거죠. 수박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와요. 그리고 이게 자연적인 게 먼저 오고요. 또 인공으로 만든 과 있죠. 뭐 그 옛날로 하면 뭐죠? 그, 한과 같은 거요. 그런 거는 이 자연적인 거보다 인공으로 만든 거니까 후순위입니다. 좌측에서 후순위니까 오른쪽에 오는 거죠. 이게 다 이런 데서 온 거예요. 그 원리가 여기 주역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간은 이렇게 혼시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문을 지킨다. 옛날 그 환관들이 그 골마다 다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게 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넷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왕래 아들 소남이다 보니까요. 아직 이 성적으로 성징이 드러나기 전이라는 얘기죠. 아직 양기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발동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간계가 있으면 그래도 이게 양이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넷이 이렇게 보는 거는 아, 소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아까 손이라는 것도 나왔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예, 손가락이라고 했죠. 이렇게 가리킨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리킨다. 손가락이라는. 이게 이제 지시한다. 아까 성종, 성시. 예, 이해가 되죠. 그리고 개고요. 개는 주인이 머무는 곳에 머물죠. 주인이 출타하면 집에서 머무릅니다. 집에서 그치는 겁니다. 예.
쥐도 그렇다고요. 쥐도. 동물들도 그 영역이 있죠. 다니는 길로만 다니고요. 예. 이게 이제 검해라고 일종의 검고 이게 부리가 이렇게 뼈 조각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른바 이제 멧돼지 같은 부류. 멧돼지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습기를 안다든지 그러면 이동하는 그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이게 다 이게 그친다는 의미가 그 변화나 이런 거보다 이게 기존에 이게 맨 위에 있으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그쳐 있을 수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예, 그 얘기를 그렇게 종전에 다니던 길이나 종전의 습성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물들을 여기다 배속을 시킨 거예요. 개라든지 주인집에 머무르죠. 쥐도 그렇고 멧돼지도 그렇고요. 나무에서 보면은 아, 이게 딱 견고하다, 딱딱하다는 얘기죠. 견고하고 마디가 많다. 일종의 대나무 같은 것이죠. 대나무 같은 것. 그것이 어, 겉으로는 딱딱하죠. 그리고 이게 끊어진 것들이 이렇게 많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마디가 있어서 나무로 치면은 이거는 겉으로 봐서는 단단하고 속에는 또 대나무가 비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